롱아일랜드 루즈벨트 필드 쇼핑몰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점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권총 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이병훈 씨 가족을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가 최근 일부 한인들의 강경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타운과의 유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 원로 자문위원회가 두 회장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에 올해 안에 단일화를 이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직원 25명 이상의 기업들은 은퇴 계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롱아일랜드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루즈벨트 필드 쇼핑몰의 명품 시계 매장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60대 점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께 루즈벨트 필드 쇼핑몰 1층에 위치해 있던 고급 시계 전문점 트루노 매장에 20대 아시안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롤렉스 등의 고가의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다 매장 앞에 2명의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격발했습니다. 총알은 당시 매장 밖에 서 있던 67세의 또 다른 매장 남성 점원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경비원들의 제압당한 용의자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고 총상을 입은 60대 남성 점원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날 총격이 발생한 직후 쇼핑몰을 가득 메우고 있던 쇼핑객들이 피신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있었던 한 쇼핑객은 총성이 울린 뒤 한 남성이 총격이다라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갔고 이후 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도 권총 강도에게 한인 이병훈 씨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병훈 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정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권총 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이병훈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친구인 엘리엇 김 씨는 21일 온라인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에 이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숨진 이 씨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지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며 갑작스럽게 이 씨를 잃게 된 부인과 딸을 위해 모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이 씨가 운영하던 가게 타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모금을 장례 비용과 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보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000를 목표로 진행 중인 기금 모금에는 적게는 $10부터 $200까지 온정의 손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씨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은 고펀드미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가 타운과의 유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부 한인들의 강경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내년부터는 한인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운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는 22일 펠팍 메슨 마드리드 식당에서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데이비 로렌조 행정관 등 20여 명을 초청하고 송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송년 행사에서 펠팍 한인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일부 한인들이 마이타운 펠팍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로튼도 시장과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과격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강일 회장은 현재의 과격한 투쟁 방식은 펠팍 시정부와 한인사회 간의 적대감만 키워갈 뿐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주류 사회의 그 반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호소를 오늘 저희가 우리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어 2016년부터는 펠팍 한인들의 불만을 시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펠팍 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자신과 시정부가 한인들을 배척하고 부당처우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마이타운 펠팍 측은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과격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민들의 반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격 행위를 자제하고 순수 권익시민 운동 형식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 지붕 두 회장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의 법정 공판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번 사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원로자문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 측 뉴욕 한인회의 민승기 회장과 정상위 측 뉴욕 한인회의 김민선 회장이 올해가 가기 전에 회장직을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로 공판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패소하는 회장 측은 한인사회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간 한인사회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위상에 먹칠을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한인사회의 화합을 명분으로 직분을 내려놓는다면 도리어 의인으로 칭송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선 회장은 민 회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하고 재선거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민승기 회장 측 임원진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김 회장 측의 회장 사칭 중단을 역제안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인사회에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소망 교회가 오늘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쌀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한소망 교회는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쌀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한소망 교회 김귀한 담임 목사는 지난 11월인 감사의 달을 맞아 성도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좀 나누기 위해서 또 이제 12월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누기 그런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소망 교회에서는 상록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작지만 따뜻한 정성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금년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특히 한소망 교회에서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당분간 쌀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의 쌀 전달식에는 한소망 교회와 상록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직원 25명 이상의 기업들은 은퇴 계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5명 미만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직원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담금 없이 직원급여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개인 은퇴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은퇴계좌 의무화 법안이 21일 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25명 미만인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업주는 직원이 희망한 액수만큼 매달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이미 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 본회의 승인을 거쳐 주지사가 서명하면 2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170만 명의 근로자가 은퇴계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은퇴계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협회의 마이크 왈라스 디렉터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은퇴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운영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동결됐던 뉴욕시 정치인들의 급여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급여인상심의위원회가 최소 12%의 급여 인상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급여인상심의위원회는 21일 시장과 지방검사장 등의 급여를 현재보다 최소 12%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은 시장과 시의회의 검토를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권고안은 특히 시의원의 연간 급여를 현재 11만 2,500달러에서 13만 8,315달러로 23%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시의원직을 풀타임으로 변경해 시의원들이 타 회사를 통해 챙기는 기타 수입을 제한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받는 보너스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현재 위원장을 겸임하는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한 명당 최소 8천여 달러에서 최대 2만여 달러까지로 연간 총 44만 7천 달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드블라지오 시장이 구성한 위원회는 물가와 렌트, 과거 급여 인상폭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시장의 급여 역시 22만 5천 달러에서 25만 8,75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의 대다수 공립초등학교들에서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교육국은 내년 6월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 뉴욕시 공립초등학교의 83%는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릿 바라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은 이들이 연방장애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5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재학 중인 32개 학군 중 6개 학군은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설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30일 안으로 뉴욕시 교육국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됐습니다. 바라라 지검장은 뉴욕시의 초등학교들이 장애인 학생은 물론 장애인 가족이나 교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화장실 칸막이와 카페테리아 의자, 메인 오피스의 카운터, 도서관의 가구나 운동장 등이 주로 지적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교육국 해리 하트필드 대변인은 이번 연방검찰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6월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설 개선 5개년 계획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 연말 총기 구매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테러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연말 선물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 소리 가득한 사격장이 그 어느 때보다 붐빕니다. 손주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I'm here to promote safety for my grandchildren. 파리 테러 이후 총기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한 상태.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현재 총기 구매를 위한 백그라운드 책 요청자만 2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자기 방어를 위한 구매가 가장 큰 이유인데 올 연말엔 선물용 총기 구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을 선물하라며 아예 대놓고 총기 구입을 권유하는 업체까지 나왔습니다. It is a significant gift of love to arm the people that you love with the tools and the training to protect themselves. 대부분의 주에서는 총기 선물과 관련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로 총을 받았을 경우에도 백그라운드 책이 필요 없어 선물용 총기 구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총기 소지에 대한 법 규정이 바뀌기 전에 총기를 구매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어 총기 판매율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총격 사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도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학교들은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등학교.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자 교실 불을 끄고 급히 몸을 피합니다. 하지만 곧 총을 든 괴한이 교실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다행히 실제가 아닌 모의 훈련 상황.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인데 책상과 의자를 밀어 출입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부터 괴한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달려들어 쓰러뜨리는 기술도 배웁니다. The more we can deter the person from gaining entry into that room, i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that person giving up and going to another target or another area because 플로리다의 한 중학교.
이 학교는 최대한 실제 상황에 가깝게 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총격 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옷에 가짜 피를 묻히고 복도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장면까지 연출할 정도입니다. That we hope that students are as staff is, getting used to the idea. We have to. 인디아나주의 한 고등학교는 아예 건물 자체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문은 방탄 재질이고 복도에는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는 이 카메라로 학교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Yeah, we all wear a fob in case there's a security breach. We can push this button and the entire alarm system goes off in the school.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Security breach! 학생들은 책상을 넘어뜨려 바리케이트로 삼고 교실 뒤 안전선 안으로 대피해 책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또 비상벨이 울림과 동시에 모든 문은 자동으로 잠기고 경찰서는 원격으로 뿌연 연기를 쏩니다. There is smoke. It is loud and it's meant to disorient the suspect. I mean, look at this. The smoke is filling the hallway. You can barely even see me. 소방훈련만큼이나 흔한 일이 돼버린 총격 대비 훈련. 아무리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전쟁터도 아닌 교실에서 총격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한부 암투병 여성을 상대로 약 10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52살 김모 씨와 공범인 S교회 목사 이모 씨, 그리고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운전사 성모 씨 등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김 씨는 소셜워커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신용정보를 가로채고 크레딧카드로 약 5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워싱턴 DC 애난데일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 지하방에서 50대 한인 여성 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 연 씨와 73살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연 씨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 씨의 사망 원인은 전기로 인한 감전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맨하탄 살바토레 페레가모에서 근무하는 박수지 씨가 340만 달러가 적힌 캐시어스 수표를 주어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처음엔 은행 홍보용 가짜 수표로 알았지만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캐시어스 수표였고 뒷면에는 서명도 돼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인을 찾아 돌려준 박 씨는 고급 샴페인 한 병과 5천 달러를 사례금으로 받았습니다. 퀸즈보로에서 지역에 정통하고 헌신적이며 봉사정신이 있는 주민 중 커뮤니티 보드 위원으로 활동할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드 위원이 되면 토지 사용과 조닉 문제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등을 맡게 됩니다. 2년 임기에 보드 위원은 임명직이며 해당 지역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퀸즈에는 14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으며 뉴욕시 전역에는 59개가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고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